자, 오늘의 짧은 기업 분석은 반도체 장비 회사 주식회사 사이맥스입니다. 일단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 줄 알아야겠죠? 보니까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환경설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수질, 대기 환경설비 공사를 진행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확인해 보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지금 만드는 회사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공정별로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 장비 과정에서 웨이퍼들이 이동을 해야 될 때 그 과정에서 이제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따로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환경 설비 이런 거는 지금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나오는데 사실 이 회사의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원재료 및 생산 설비를 보면은 저번에 했던 기업 분석에서도 그랬지만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재료를 보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로봇이나 뭐 MFC, 뭐 진공 밸브 이런 것들이 다 뭐 그냥 부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장비사 같은 경우는 가동률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가동률이 54.6%고요. 전년 대비로는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및 수주 상황에서는 이제 이 기업이 내수주인지 수출주인지 요거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지역별 매출 현황 이쪽을 확인해 보면은 국내 매출이 훨씬 많네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중으로만 따지면 국내 비출이 한 86.4%, 그리고 해외 매출이 13.6%니까 이제 내수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객사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수출 비중이 높은 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재무 상태표를 일단 먼저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네요. 뭔가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뜻이죠. 운영비라든지 뭐 설비 투자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아마 현금성 자산이 기타 유동 금융자산으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재고 자산은 조금 증가를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 증가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유동 자산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볼 만한 게 없어요.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그냥 패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 부채 총계랑 자본 총계랑 해서 보면은 부채 비율은 42.7% 정도 나오고요. 부채 쪽에서 보면 단기 차입금 보이네요. 단기 차입금이 이렇게 있고 장기 차입금도 요 정도 있네요. 그러면은 둘이 합치면 한 430억 정도가 이제 장단기 차입금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195억인데 단기 차입금이 336억 정도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낮기는 하지만 재무적으로 마냥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PBR을 보게 되면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이 1,570억 정도니까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PBR 1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손익계산서를 봐봐야겠죠. 일단 전년 대비 보면은 수익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었고요. 단기 순이익도 늘었네요. 단기 순이익도 늘었는데 제가 이 기업도 이제 22년 실적이 공시돼 있는 상태예요. 22년 실적을 보면은 누적으로는 다들 지금 감소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반도체 설비 투자가 감소되고 있는 영향을 다른 장비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받았다라고 보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22년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이제 PER을 계산을 해보면 PER 27.4 정도 나옵니다. 이제 일단 총평을 해보자면은 역시 뭐 다른 반도체 장비사들과 비슷하게 부채 비율은 낮은 편이고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로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연구 개발비가 굉장히 낮은 편이더라고요. 다른 공정 장비 만드는 회사에 비하면 그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기업들은 연구 개발비가 낮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밸류에이션만 따져봤을 때는 지금 밸류가 높아요. 20이 넘기 때문에 이제 최근 밸류들과 비교해보면 PER 밸류는 굉장히 높은 상태고 PBR 같은 경우에는 낮은 상태예요. 상승 전에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전이 19년 12월인데 그때가 PER 27.4에 PBR 1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일하게 턴어라운드형으로 봐가지고 PER이 높고 PBR이 낮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가 매수를 고려하기에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야 이 정도 예측이 들어간다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내일도 모두 부자 되세요.